자, 이번엔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 신규 속보에 의하면은 바이낸스 창펑자오에 대한 기소와 더불어 가지고 바이낸스 US의 재산 동결까지 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허락까지도 받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전 바이낸스 US의 CEO에 대한 바이낸스 창펑자오를 제소한 증거를 입수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발언이 무려 캐서린 콜리 전 바이낸스 US CEO로부터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SEC 측에서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를 제소한 증거로서 캐서린 콜리의 증언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이낸스 CEO 출신이기 때문에 해당 증언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해당 증언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작년에 SEC가 바이낸스의 내부자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가 아니었다.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커스터디, 마스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상표권 등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여기서 바이낸스 US와 바이낸스는 별개로 독립적인 운영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증언을 남겼고요. 해당 증언 같은 경우는 SEC 측에서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다라고 주장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US를 통해서 미국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판매를 하면서 기본적인 미국 증권법을 위반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는 SEC의 주장을 정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창펑자오 입장에서는 바이낸스 전 CEO 캐서린 콜리에게 배신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정에서 기본적인 SEC와 바이낸스의 공방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소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당 이슈 자체가 지속되는 만큼 앞으로의 코인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SEC 측에서는 바이낸스 US 그리고 창펑자오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청한 서류에서 현재 바이낸스의 CEO 창펑자오가 마켓메이커인 메리트피크 그리고 시그마 체인을 통해서 기업 자금과 고객 자산을 함께 보관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객 자금을 마치 자기들 돈처럼 사용을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메리트피크나 시그마 체인 같은 경우는 창펑자오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회사로서 키비전에서 메리크피트로 송금된 자산이 무려 11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해당 자금 자체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가 보유한 220억 달러 자산 중 일부였고 상당히 천문학적인 돈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기업 자금뿐만 아니라 고객 자산도 임의적으로 CEO에 의해서 고객 자금이 사용이 됐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SEC 측에서는 바이낸스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낸스 US와 그리고 창펑자오에 대한 보유 자산이 기본적으로 동결까지도 되면서 이제 겨우 소송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측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이런 행보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소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상당히 놀라운 의견을 내놨습니다. 해당 이유를 살펴보면은 SEC 조치로 인해서 일부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자리를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사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자체가 잘못된 점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지난 FTX 당시 파산 사태와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래소들에 대한 자리를 전통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업계의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고객 자산 분리 운영이 시행되게 된다면은 당연히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SEC의 현재 조치 자체가 암호화폐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와 SEC, 무조건적으로 SEC에 대한 민심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바이낸스 측에서 SEC의 주장대로 고객 자금을 자기들 기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FTX급 사태에 맞먹는 바이낸스의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SEC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의 이런 강력한 규제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미국 민주당과 더불어가지고 현재 민주당이 잡고 있는 현재 미국 바이든 정권 자체가 암호화폐를 부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에 CNBC에 출연한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SEC의 거래소 제소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기본적인 이유는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의회와 협력을 해가지고 더 많은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남겼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미국 재무장관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 그리고 SEC로 이어지는 강력한 규제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홍콩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로 인해서 물론 현재 홍콩이 강력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 세계 많은 돈들이 홍콩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자금이 홍콩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도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유럽의회 EU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이런 바이낸스 기소, 코인베이스 기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럽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원하지만 반대로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 자체가 커진 점은 EU에 있어서 경쟁력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미국 SEC의 이런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이 암호화폐 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면서 유럽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측에서 아무리 암호화폐 시장을 때리고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질까요? 오히려 미국을 피해가지고 다른 국가에서 성장을 했으면 했지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한꺼번에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 이상 암호화폐 특성상 그냥 미국을 벗어나서 유럽이나 홍콩 측에서 더욱더 혁신하고 기술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EU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죠. 이번에 암호화폐 법안 미카까지도 통과시키면서 오히려 알맞은 발행자 규제 법안으로 인해서 현재 유럽은요. 암호화폐 시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으로서 기술에 대한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홍콩이든 일단 투자자 보호라는 것들을 명분으로 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암호화폐 기업 유치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미국 SEC가 잘못된 행보를 걷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럼 도지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음봉 보여주면서 해당 강력한 매수 라인 부근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바닥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매수나 매도세가 치고박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 대비했을 때 아무래도 3중 바닥 라인까지 오다 보니까 기본적인 매수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매수세 증가 자체가 하방 경직성 확보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당 라인에서 바닥 지켜주고 재차 반등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강력한 매수 타점이다. 영상 통해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 관련 넘버원 담당 일진 채널로서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전부 다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후속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모든 차트 패턴에 있어서 코인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종목 선정, 두 번째가 매수 타이밍, 세 번째가 매도 타이밍.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은 수익 내는 게 너무나도 쉽죠.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영상 통해서 증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바닥권 라인부터 영상 통해서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차트는 단기간에 급등하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라인에서 매도 사인 드렸었고 또 조정받았을 때 매수 타이밍, 다시 한 번 더 매도 타이밍을 드리면서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림목 라인에서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상승하면서 팔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나 매도 맥점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고는 하는데 결국에 이런 욕심으로 파생된 빨리 수익을 보고자 하는 조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원칙 매매 비중 조절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깡통 계좌 손실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요. 무조건적으로 선물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9번 수익 나고 나서 한 번 청산되면은 모든 투자금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게 선물 투자예요. 만약에 주변에서요 선물 투자하시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 바로 귀싸대기 날려주세요. 내가 평생 어렵게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정말 한순간에 청산당할 수 있는
특히나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코인 기준으로 불장이라든지 그냥 아예 폭락장이 아닌 이상 이런 기본적인 변동성 장세에서는 절대로 코인 선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요, 안정적으로 업비트 기준으로 코인 현물 매매만 하시면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투자금을 꾸준히 늘려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꾸준히 추적하면서 수익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투자하지 않으셔도 그냥 업비트 위주로 현물 거래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금 늘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타기 매수라든지 목표가 변경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맞춤 대응은 물론이고 NFT나 메타버스 게임 테마까지도 여러가지 종목들 위주로 다뤄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채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정보방통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크고 작은 다양한 수익 내가시면서 이렇게 투자금 늘려나가고 계십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률로 2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도 지금 현재 시점 코인 시장 자체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5% 아니면 10% 정도까지 짧고 간단하게 단타로서 여러 번 먹게 되는 경우에는요, 5%로 10번만 먹어도 이게 바로 50% 수익률이 나는 거겠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잠깐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물타기 매수 통해서 빠져나오고 있고요. 단순하게 소액으로 투자하시거나 기본적인 투자금으로 운용하시는 분들까지도 낮이든 밤이든 주말이든 평일이든 24시간 1년 365일 속보가 뜨는 경우 바로바로 발표 드리고 있고요. 직장인분들에게 맞춰가지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하루 기본 3번 브리핑 포함해가지고 여러가지 경제 주요 일정들, 그리고 해당 이슈가 중요한 발표인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본 알트코인들,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디센트럴랜드 목표가 도달 수익 매도하면서 바로 네오코인 추천드렸고, 네오코인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도달 바로 수익 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차원에서 꾸준하게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과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선물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타 해외 거래소라든지 사설 거래소 같은 것들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 업비트 위주로서 비중 조절 그리고 원칙 매매로서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선물 투자 매매를 하시거나 코인 매매를 함에 있어서 원화 입출금이 안 돼가지고 달러로 환전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래소들 무조건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1000%, 2000%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에 대해서 쫓아다니시다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깡통 계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조급함을 버리시면은 원칙 매매 비중 조절 투자 통해서 천천히 투자금 늘려나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만이 승리하시는 거고, 나중에 코인 투자 불장 왔을 때 그때 수익률 100%, 200%, 300% 이렇게 불장해서 수익 크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천천히 단타로서 수익금 늘려나가시는 분들만이 코인 투자 가장 잘한다 이런 소리 듣게 되실 겁니다.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정보방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